우리 성공하게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MBS 시간입니다. 좋으시죠? 네. 또 게다가 주제가 꿈입니다. 더 좋습니까? 예, 더 좋습니다. 어, 그 우연히 삼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예, 또 못 가본 저는 또 가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어디가 예, 곳입니다만, 자, 이건가? 아이고, 자. 자, 오늘 주제인 꿈이란 무엇인가? 예,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죠. 꿈. 꿈 얘기하면은 개꿈이 아니고요. 개꿈은 아니고요. 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예. 여러분들 꿈 있으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있으셨나요? 예. 저는 처음에 꿈이 있느냐고 했을 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소영 사장님이 너 꿈이 있냐? 꿈이 있어? 그러니까, 난 많지. 난 많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꿈을 저보고 적어보래요. 그래도 먼저 공부했다고 또 저에게 와서 또 이제 후원을 하시는 거였어요. 또 꿈을 적어보라고 그래서 난 많지 하고 막 쫙 적기 시작했어요. 적기 시작하면 뭐부터 적죠? 뭐 아이를 유아 보내고 뭘 어디 몇 평수에 살고 막 이제 이런 꿈을 하는데 많지 했는데 몇 개 적고 나니까 속에서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뭐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아유 그래 뭐 막 적다가 에이 이거는 그냥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적었던 게 저희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꿈에 대해서 이 아메이 속에서 배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제 꿈에 대해서 생존이었는지 만족한 삶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이거는 가로쳐 놓고요. 요 중간에 어디에선가 그래 나는 먹고는 살만은 하겠지만 몸이 아프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꿈을 제대로 찾기 전에는 제가 간절하지 않았어요. 생존인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뭐 굶어 죽겠어? 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어요. 뭐 남편이 벌어다 주겠지. 내가 안 움직여도. 막, 물론 저도 일을 했습니다만. 제 삶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과 꿈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겠지 하면 꿈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나의 꿈이 다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만족할 정도의 어떤 위치가 왔을 때 제 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움직이게 했던 진짜 꿈이었나? 내가 당신은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막 적었던 그 꿈들이 어느 정도 생존을 벗어나자 만족할 만큼의 요 정도면 됐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진짜 꿈이 뭐야? 라고.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고 아메의 비전을 보고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이루고 싶어. 이런 수입을 갖고 싶고 이런 곳에 가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던 제가 어느덧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멈춰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했던 아내가 행복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동력을 잃기 시작하는 저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요 정도면 됐어라는 순간에 나는 그래도 꿈이 있어라고 본인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꿈이 시든 거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메이스에서 배웠습니다. 공부하고 많은 분들의 꿈속에서 그 덱스터 예거가 얘기하시는 끝없는 추구라는 책. 왜 추구라는 책을 끝없는 추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냈는가를 저는 요 시기쯤 와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끝없는 추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명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찾게 되신 분들은 끝없는 추구라는 것이 나를 죽을 때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진짜 꿈을 찾는
그 여정에 들어서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 왔다 갔다 어느 쪽에 계신지 뭐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꿈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라고는 하지만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2명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시죠. 유일성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유일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네, 원어브 댐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충 있으나마나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유일한 하나의 존재로서 살고 싶은, 그렇다면 꿈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은 꿈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사장님만의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꿈이 꿈이죠. 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속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싶느냐는 거는 저마다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유일성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얘기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리시 사장님이 그래서 꿈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존엄하게 존중받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신은 노예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노예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처럼 봉건시대, 노예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메에서 배웠어요. 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폭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를 이 속에서 깨달았어요. 인간이 존중받고 산다는 거는 나의 삶의 통제와 주도권과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정말 넓어야 된다라는 거.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직장에서 자르면 그만인데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만년 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살고 있는 제가 나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저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은 주도적으로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고, 노예인 거를 깨닫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상상력. 왜 꿈을 추구해야 되냐면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어요. 기업의 운명도 상상력이 없는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대요. 좋은 제품을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상상하고 싶으세요? 저는 꿈 중에 그 첫 번째 전 기억합니다. 첫 질문에 썼던 내용 중에 저는 대한민국의 나사라는 꿈을 대한민국의 나사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어요. 허무맹랑하죠? 웃기지 않으세요? 네, 짓는 거예요, 막. 나 꿈이 없다고 내가 없어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짓는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변함없는 건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아니면 우주 구경하는 로켓을 쏠 때, 그래요. 나 먹고 사는 꿈 제일 중요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우주 얘기하고 자빠졌냐? 이렇게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그 무시를 이겨내고 꿀 수 있는 게 상상력을 가진 큰 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무시를 우리는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전 죽을 때 받는 수입이 아멘은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오늘 받는 수입이 제일 적다고 하고,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아마 그래도 뭔가 하나의 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상상력은 정말 이 아멘 속에서 더 크게 키울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키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이런 말들이. 근데요,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을 정말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꿈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꿈이 없대요.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혹시 저는 그냥 그렇게 큰 꿈도 없고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꿈도 없어? 여기 오시면 꿈도 배우고요. 여기 오시면 꿈도 키울 수 있고, 여기 오시면요, 모방해서라도 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알았어요. 이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 의미하는 다른 의도는
꿈이 큰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돕거나 그 사람들의 꿈에 힘을 입어서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큰 꿈이 돼서 점진적인 실현이 일어난다라는 더 넓은 개념의 꿈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 꿈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 작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꿈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되지? 몰랐거든요.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없는 분들에게는 꿈 있는 분과 옆에 계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냐라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자, 우리의 꿈을 추구해야 하는데, 자,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 사장님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네? 무한할 것 같아요. 박수. 와. 말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쭈삣쭈삣 할 거 없어요. 정말 무한해요. 근데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를 아시는 분. 저도 머릿속으로는 무한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나의 이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네? 그냥 막 이렇게 열고 내장을 집어. 자, 이거에 대한 건 계속 풀어가면서 오늘 여기서 다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예로서 돈키호테 얘기를 할게요. 물론 마틴 루터 킹도 있고 뭐 많은 분 꿈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이 있는데요. 저는 돈키호테를 참 좋아했어요. 두꺼운 책들 다 읽기 쉽지 않은데 이 돈키호테 책을 왜 읽었냐면 돈키호테 기억나시나요? 풍차를 향해서 막 적이라 생각하고 막 그 말 타고 막 그 뛰어드는 거 그 책. 예. 그 돈키호테가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공주가 잡혀있는 그 성으로 쳐들어가는 게 풍차였어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꿈을 이룰 수 없어도 싸움을 이길 수 없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이게 나의 길이요. 희망조차 없고 또 멀지라도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으리라. 지금도 울컥해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풍차가 무슨 풍차 싸우는 게 뭐라고. 아유, 입에서 거의 예,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냥 동네 아가씨를 공주라고 죽을 때까지 공주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결국 그 아가씨는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죠. 물론 남에 의해서 회복하는 게 자기는 아니지만 누군가 끝까지 공주라고 믿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존감을 찾은 거예요. 사장님들도 꿈을 추구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꿈을 일으켜 세우고 꿈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믿어주는 거잖아요. 전 여기에서 잡을 수 없는 별을 잡을 수 없는 별이라도 잡고 싶다라고 저 별은 내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이 있으십니까? 잡고 싶은 별이 있으십니까? 반짝입니까? 얼마나 반짝입니까? 온 우주를 밝힐 만큼 반짝입니까? 아직 좀 덜 반짝이는 것 같습니까? 예,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저 얻는 건 없겠죠. 자신을 학습하고 훈련하고 배우고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를 믿게 돼요.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에이 내가 믿었다가도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왠지 믿었다가도 좀 또 떨리고 그죠? 그런데 자기를 신뢰한다라는 거 세상의 성공자나 세상의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얘기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씨름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내 마음은 갈 데 같고 언제 어디서도 부정이 들어오면 막아내기에 너무 급급하고 언제 어디서도 편안해지면 불편한 장소 버리고 그냥 안주하고 싶고
예. 그런데 뭐 악마란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있더라고요. 여기 알았어요. 자기를 신뢰한다는 건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가지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노예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도 매여 있죠. 주인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메에서 배웠죠. 혼자 꿈은 꿈으로 그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팀과 함께 시스템에서 함께 꾸면 현실이 되는데 더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난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위대한 생각을 배우면 우리가 평범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석세스로 가는 이 길에 메워지지 않은 저 다리의 연결,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쥐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정답으로 가는 길은 정말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을 걷는 건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드셔서요. 꿈을 시각하고 오리고 붙이고 손에 닳도록 보시고 자, 손에 있으신 분, 지갑에 있으신 분, 꿈 오리고 다른 거. 예. 없으세요? 자, 저희 그룹에서는 저희 그룹이라고 뭐 얘기하지 뭐하지만 대중에 몇몇 분은 같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 백지수표 넣어 놓으셨나요, 지갑에? 오, 오케이. 고개 흔드셨어요? 아, I love you. 자, 백지수표 지금 만드세요. 종이 한 장 조그맣게 찢어서 지갑에 빨리 넣으세요.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마음껏 써서 그냥 집어 넣으세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이 미팅 끝나고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꿈을 오리고 붙이고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그죠? 백지수표 한 장이면 웬만한 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지갑 안에 백지수표 들어 있습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복하고 보라. 지갑에 놓고 백지수표 맨날 봐야죠. 진짜. 안 그래요? 여기 다 100억 이상 꿈꾸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지난번 어저께 최영 사장님이 지난번 그거 강의하실 때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몇 개 넣는 걸 이렇게 택도 안 하고 이제 억 단위 넘어가고 하니까 막 눈들이 반짝반짝이시던데. 그죠? 상상하고 외친다. 빌 게이츠도 그랬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나한테 거대한 어마어마한 운이 나한테 다가온다. 오늘 거대한 운이 나에게 온다고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아침마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뭐 외치고 일어나세요?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바꿔봅시다. 아침에 어떻게 하고 일어나실 거예요? 네. 우리 실현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외치고 일어나실 거예요? 네.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세요. 고! 다이아몬드! 아니면 고! 시드니 하고 외치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외쳐볼까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 떴어요. 자, 다 각자 시작! 고! 서! 3번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런 글자만 배우면 뭐해? 실천할 거를 행동해야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꿈의 실현.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니 꿈의 실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나 봤더니 아메의 성공의 원칙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그 길을 지름길로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싶고요. 진짜 목표가 있어야 꿈이 실현돼요. 진짜 꿈이 있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에서 만족까지 가는 게 웬만큼 되고 나니까 진짜 꿈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덜 간절해. 먹고 살만하고 좀 졸릴 때 자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뭐 지금도 뭐 얼마든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제주도 가고 싶으면 제주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해외여행 가고 그게 어렵지 않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까지가 끝이라면 그게 꿈이 끝이라면 더 이상 간절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 내가 얘기하는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진짜 꿈이 뭔지를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꿈이 크다면 뭐 말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얘기한 자아라는 거는 자아 실현의 의미인데 자아가 실현이 되는 그 과정은요. 이거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조금 왔다 쓴 거야.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너무 다 아는 얘기 있으면 졸려 하시니까 내 안에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대요.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은 다 똑같이 일어나요. 코로나가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코로나 속에서 어떤 성장을 이뤄내는지는 아니면 코로나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저마다 다르겠죠. 그죠? 예. 똑같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고통이 나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으로 기억되는 자아와 이건 어렵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면 난 다시 100걸음을 걸을 수 있어 라고 방향을 정하고 갔던 기억을 가진 자아는 결국에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실현하는 자와 남의 실현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은 똑같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어떤 선택을 하는 내가 될지를 선택하신다면 꿈은 다 바로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꿈을 정의하라. 뭐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전에 많이 모자랐던 걸 발견했어요. 자, 엄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무슨 일? 그렇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네, 저 아메이 사업해요. 이렇게. 근데 배웠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했더라고요. 어머, 지금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벽돌 쌓고 있어요. 이거 하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랬다고 그랬죠? 네, 저는 정말 성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성 쌓는 거를 맡길까요?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배웠었잖아요. 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저 아메이 사업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제 꿈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나서는 좀 달라지는 거죠. 무슨 일 하고 있으세요? 아, 네. 다른 분이 꿈꾸시는 걸 실현시키는 거 도와드리고 있어요. 다른 분이 삶의 질을 좀 높이도록 영감을 주는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정의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요. 생생하게 꿈꾸시고요. 자유기업가 정신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거죠. 도전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성취를 해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늘 지닌다면 여러분들은 눈 감고 이렇게 묘비명에 쓰실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나 그래도 참 잘 살았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꿈을 갖고 목표를 만드는 기법. 여기서는 다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목표는 어떤 목표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 여쭤볼게요. 자, 회장님, 이번 목표가, 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이번 달 목표가 더 쉽겠나? 이번 달 목표는? 네? BB, 브론즈 빌더. 예. 바로 나오시죠? 예. 이번 달 기한까지 나왔어요. 또 한 번만 여쭤볼까요? 자, 우리 사장님. 제가 맨날 많이 배우시는 우리 예쁜 이 초록색 사장, 갑자기, 예, 사장님. 예. 이번 달 목표 무엇입니까? 빙고! 야, 브론즈 빌더 3명을 만들어내시는 분명한 목표여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올 회계년도, PT입니다. 요번 달 목표 해야 되는데, 이번 회계년도 PT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꿈에다가 날짜를 적어야 목표가 됩니다. 날짜 다 적으셨나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자에게 기간으로 나누면 계획이 됩니다.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제일 잘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잘개 쪽에서 작은 도전을, 작은 성취를 쌓아간다. 측정 가능한, 그리고 내 바운드리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너무 택도 없이 해놓으면 벌써 내 마음속에서 한 3, 4일 지나고 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시죠?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성취를 하루에 내가 5명을 만난다. 5명 못 만나.
하루에 내가 3명을 만난다. 하루에 1명은 만난다. 이것도 안 하면 사업가가 아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해도 그거는 절대 작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계획을 한 것을 실행하면 꿈이 성취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중기, 단기 목표 짜고 월간, 주간, 일간, 1시간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르는 거 하나 없죠. 자, 모르는 거 하나 없는데 제가 정말 우리 그룹에 존경한다 얘기하고 싶은 만큼에 제가 사랑하는 파트너, 다 사랑합니다만 또 사랑하는 파트너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뭘 보여드리냐면요.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이 STP와 데모하는 수다를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용지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합시다. 나도 안 했지 사실은. 쓰다가 말다가 저도. 근데 이분이요. 계속 저한테 올려보내는 거예요. 톡으로. 계속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한 달이 지나면 올려보내고 1년이 되고 또 2년이 넘어가 1년이 넘어서 또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와중에 계속 이렇게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나 올려보내는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분, 저는 정말 그분의 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만 그것 이전에 이미 성공의 여정에 들어서신 분이시죠.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를 짜시면 아미에서는 된다고 하거든요. 김효주의 멘탈 노트. 2012년도에 썼던 멘탈 노트에 뭐가 적혀 있었냐 봤더니 우리가 이 사업에서 배우게 있는 모든 성공자들이 쓰고 있는 똑같은 공통의 공식. 꿈에다가 날짜를 적고 목표를 적는다.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나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멋지고 잘생기고 직업 좋고 여기도 직업을 생각하네. 직업 좋고 자상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키가 몇이고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조금 더. 근데 어쨌거나 꿈 날짜 목표를 정해서 이분이 14년도에 명예 전당에 올라갑니다. 아까 여기 보셨죠? 예. 여기 투어 에비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매일의 노트를 쓴 거예요. 매일의 노트를 쓰고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 있다.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노트를 적은 것이 이 사람도 몇 년간의 이 과정을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거더라고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도 암에서 이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목표를 이루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또 뭘 가르쳐 줬냐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래요. 왜?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듯이 언어를 바꾸면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 아니면 내 생각을 디자인하라. 여러 가지 말로 쓰일 수 있겠죠. 결국 내 생각을 반영하는데 내 입에서 부정이 계속 나간다라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계속 자신의 뇌를 속여봅시다. 자, 오늘 하나 따라 해봅니다. 나는 아름답다. 거짓이을지언정. 나는 성공자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다. 아침에 거울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씨 웃으면서 웃겨 네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표정이 바뀌면서 진짜 그렇게 되고 싶다.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것들은 지식과 욕망과 감정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 중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반복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런 자세로 또 하나의 방법,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적자라고 했어요. 자, 적으셨죠? 저도 적었는데요. 제가 2025년 크라운 앰버서더를 꿈꾸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봤더니 올해 이미 파운더 수석은 됐어야 돼.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는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그 다음 회계연도는 트리플이 돼. 막 이게 짝짝짝 했는데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25년도에 크라운 앰버서더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 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그래 20년도에 못했으니까 다시 21년도에 다시 빠수석
다시 22년도에 안 물러났어. 더블. 막 이렇게 해서 또 적는 거야. 그냥 적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적으셨나요? 다 적으셨나요? 네. 저는 믿습니다. 다 적으셨다고. 자, 그 다음에 고개로. 뭐죠? 탱코어하고 에이스텝. 이게 우리 꿈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저께 상담을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다 만나고 했는데요. 사람들 한 바퀴 다 돌고요. 저 그 다음에 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내가 아는 명단 다 적고 이렇게도 적어 해봤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리테일도 되고 이런 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팔로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러 탱코어를 하고 에이스텝을 하고 다 했는데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또 아 이건 안 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또 하시면 되는데 다 했어 라는 만약에 질문이 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해보고 서너 번 해봐서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포베러는. 이해되시나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마지막. 무의식을 지배당하는 사람은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다 알아. 머릿속에 의식 속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의식 대 무의식은 20대 80인 거 아시죠? 결과를 내는 것은 어디에서 결과를 낸다? 무의식의 작동을 의식화했을 때 결과가 나와요.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은 뭘 했을 때 이루어진다? 행동했을 때. 다 한다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죠. 다 한다를 정말 깨달았다라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다. 성공하고 싶다라면 실패는 반드시 함께 가는 거죠. 실패 속에는 성공이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just do it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저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목표 설정의 원리. 그럼 이 목표가 어떤 원리에 이루어지느냐? 목표는 변화와 결단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거 잘못 써놨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인생이라는 산이 있는데, 자, 결단을 했어요. 준비를 하십니다. 결단의 크기가 낮은 산을 오르는 결단이면 뭘 신고 가도 돼요? 뭐 슬리퍼는 아니지만 이렇게 샌들 신고도 산도 가고 낮은 동네 산은 그렇게도 가시잖아요. 그런데 좀 높은 산을 간다. 그럼 뭘 장만하시겠어요? 그렇죠. 뾰족구도 신고 가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 결단의 크기에 따라 거기에 알맞는 준비를 하고 알맞는 변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 결단은 낮은 산 가는 결단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욕심은 어디예요?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슬리퍼 신고 올라가니 이게 쭉쭉 미끄러지지 이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돌아보는 거예요. 내 결단의 크기가 에베레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결단인지 아니면 낮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목표는 에베레스트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걸맞지 않는 준비와 결단이라면 변화를 다시 해서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준비하시고 또 변화하시고 다시 결단하고 준비하고 변화하는 그런 성공의 원리, 어렵지 않은 원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머리와 마음은 다르죠. 머리는 욕심으로 가 있고 발은 슬리퍼 신고 그것만 저기 하시면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없어요. 스트레스는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 클 때 오는 스트레스잖아요. 준비한 만큼.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게 아메이거든요. 자, 두 번째. 자연의 원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죠. 대가를 치르라는 말도 하는데 뭐 전 대가가 뭐 쓰디 쓴 대가 막 이런 어려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과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베푼 게 많으면 돌아오는 거고 내가 씨를 많이 뿌리면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연의 원리 우리는 인간은 자연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속에는 무생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연 속에 속하죠. 자연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생명의 원리는요. 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물속에 연어는 그 거스르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생명의 원리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연의 원리를 뚫고도. 근데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번에 이코노미스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 아까처럼 좀 만족할 만하면 거기까지 하고 됐어 라고 이렇게 나한테 위로하고 핑계대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꿈꾸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지금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에너지가 있어야지 연어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받으십니까? 네? 네, 팀, 스폰서, 형제그룹, 시스템, 우리 많은 성공자들의 정말 대가 없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음원 들으면 돈 한 푼이라도 내고 들으셨나요? 유튜브에 요즘엔 다 있으시지만 저희는 예전에 4,000원씩 테이프 하나에 4,000원씩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짜로 들으시면서도 내가 안매하면서 대가를 많이 치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미팅 올 때도 돈을 냈고요. 테이블 살 때도 돈을 냈고요.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시스템을 키워온 덕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결단하실 때 성공자들과 실패한 자의 큰 차이는 뭐뭐뭐 때문에라는 변명과 핑계를 입에 다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협하지 않는 그 작은 하나의 선택의 차이들이 모여서 그 선택을 이루는 의사결정의 순간은요.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정일까요? 뭐 정답 우리는 그 뭐 문제 내는 거 싫어해요. 막 저 싫어 성격 싫어해 그러면 저는 답을 말씀드릴 거예요. 전 이성인 줄 알았는데요. 감정이래요. 뭐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쫙 해서가 아니고 아까도 무슨 얘기냐면 경험할 때 기억하는 자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으면 계속 회피가 쌓이면요. 마음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서 너는 이거 하지 마라고 이미 의사결정을 내린대요. 그래서 뇌를 속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심폐질이 아닌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패한 자, 성공한 자, 쟤는 좀 주변 환경이 좋아. 쟤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갈라진다라는 거. 자, why not me? doing right now. 이거는 동영상을 틀면 시간이 항상 그래서 제가 그냥 캡처를 해서 그냥 목소리를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강연에서 나온 동영상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캡처해서 제 자신이 없어서 자 고개를 숙여서 발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세요.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을 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가 상상해 보세요. 호기심을 가지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brave, 용기를 갖고 bold, 담대하게 free, 자유롭게 be yourself,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찾는 그런 꿈을 통해서 아미의 성공자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8월달 화이팅이고요. 멋진 회견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기로 하면 돼요? 네. 오늘 저녁 때